네, 반갑습니다. 2월 8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부터 빠르게 살펴보자면 금일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지수는 5,000선에 근접해서 마감을 했고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과 긍정적인 신용물, 국채 경매 결과에 따라서 국채 공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ARM 실적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상회가 됐고 기대 매출 또한 상회가 되었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망이 상회가 되고 자사주 매입했다는 긍정적인 이슈, 그다음에 로블록스가 실적 발표하고 예상 상회했다는 거, 메이팔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망을 하회한다는 부분들, 좀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윈 같은 경우에도 매출 상회, 페이커 매출 상회, 그다음에 디지털비 매출 하해, 그다음에 래피드 매출 상해, 쭉쭉 상해가 있습니다. 디즈니가 조금 이슈가 많다라는 것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매출 가입자 수는 하해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배당금을 50% 인상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15억 달러의 투자 예정, 그다음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영화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값들이 정말 뒷받침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기업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ARM, 그다음에 디즈니 이 정도가 조금 발표에서 유의미했다. 그다음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했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이 로봇 관련주들을 좀 의미를 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삼성전자가 어제 이슈가 떴어요. 어떤 이슈가 떴냐 하면 레인보우 인수를 앞당길 듯 삼성 로보틱스 사명 검토 하는 이슈가 떴습니다. 그러면 삼성 또한 로봇 인수에 대한 기대가, 그다음에 로블록스가 매출에 대한 기대값이 더해져서 오늘은 로봇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700불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죠. 그럼 이 반도체 관련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액면분할 5대1로 액면분할한다라는 이슈가 떴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간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기대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액면분할을 했을 때 좋은 게 있냐 하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주가가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었는데 그 가격대를 액면분할하고 나서 5만 원대, 4만 원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되었고, 그리고 나서 국민 주식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한 주당 가격대가 부과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액면 분할로 인해서 많은 개인 주식 참여자들을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고,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코스피로 간다는 걸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해석이 됩니다. 2차 전지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들고, 근데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이 2차 전지 재료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냐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우려적인 부분들을 다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려에 대한 2차 전지 재료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어야 조금 더 기대감이 증폭이 될 거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그냥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전체적으로 견인을 하겠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사실 더 많은, 더 좋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있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상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외에서 32%의 급등이 나왔어요. 시외에서. 근데 이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여러분들 살짝쿵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짝쿵 봐주시면 또 예민하게 결과값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를 좀 앞당기고 있다. 그래서 사명 또한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보틱스가 실적이 상회를 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서 오늘 증시는 조금 장 초반에는 특히나 로봇주들이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을 코스닥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걸로 인해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인의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 유입이 되고 있죠. 그 흐름을
코스닥에도 확산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한 스푼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슈를 저희가 살펴봤다면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 없었다. 사실 없었다. 뭐를 추천 종목이. 근데 어떻게든 짜냈습니다. 짜내다 보니까 나온 게 에브리봇이 짜냈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 가격을 저는 얼마나 잡냐라고 하면 28,000원을 잡고 있어요. 28,000원의 매수 가격을 살펴보고 있고, 왜 짜냈냐, 짜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배열을 형성을 하거나 어떤 240, 480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는 기준봉을 세워주거나, 근데 그 뚫어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세력대금이 강하게 들어온 장대 양봉을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2월 7일 고가를 생성한 건 좋다 이거예요. 고가인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기대값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 7일 지금 현재 전일 32,750원 고가를 찍은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 고가를 이 이전에 거래량을 뛰어넘은 뭔가 이렇게 쭉 이런 봉이었다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동반한 거였다면 완전 베스트, 증백이라는 거 빼고는 완전 베스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왜? 대금이 뒷받침한 상승의 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겠다. 왜? 오늘은 로봇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로봇주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이렌시스나 관련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또 안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리봇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매수가는 28,000원인데 지주가는 얼마를 잡고 있나요? 하면 저는 여기 26,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26,000원대를 지주가를 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가의 흐름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성 데이터 테크, 이 종목 또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추천하고 싶었던 종목 아닙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을 만들어낸 거는 좋고 이 정배열을 형성한 건 좋은데, 이 종목의 상승을 만들었을 때 그 봉에 대금이 쏟아졌나 했을 때 대금이 쏟아지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 종목을 메리트 있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뭐 없으니까 돈다 이겁니다. 뭐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냥 딱 그렇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었냐. 매수가 10만원, 9만원, 9번 가볍게 잡아보겠다. 지지구간은 83,000원 이렇게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성색깔 테크는 의미 있게 보나요? 하면 아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잡는다면 이런 가격에서 잡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잡겠죠. 여러분들이 시가 갭을 많이 띄울 건데, 그래서 저는 시가 갭을 띄웠을 때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가 갭을 띄웠을 때 120선, 일봉상입니다. 일봉상 120선을 뚫어서 시작을 하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뚫어서 시작을 했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18만원, 19만원을 넘어서는 어떠한 강한 상한가 가는 봉이 나와주냐가 중요합니다. 상한가 나오는 봉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이 베스트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싹 가버려요. 근데 그 베스트의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금 애매해요. 왜? 이전에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18만원 뚫고 19만원 그쪽 가격까지 가버리면 거의 상승세가 24%, 25%까지 나온다고요. 24%, 25%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는 이 종목이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상한가까지도 거의 갔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건데, 그 정도의 봉이 나와야 나는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 정도의 봉이 나와야 이 아이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세력대금이 진짜 강하게 들어온 봉이 무언가가 세워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오늘 상한가가, 상한가를 못 간다 해도 25%그 이상의 상승세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서 그 파동을 그려줄 수 있는지, 그 힘이 장 초반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면서 저는 해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만약에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25%의 상승세까지 나온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돌파 관점으로 가볍게 1%, 2%, 3% 수익 챙기면서 이 종목의 흐름을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봐봐요. 상승, 띠용, 상승, 띠용, 상승, 띠용, 상승, 띠용, 상승, 띠용, 다시 상승의 흐름을 만들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흐름 안에서 큰 흐름을 보겠다고요. 이렇다면 일탈하지 않고의 상승과 봐봐요. 주봉으로 볼게요.
구멍으로 봤을 때 1파, 3파, 4파, 5파 그려줄지 저는 그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만들어낸 거는 단기적으로 3파가 급등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저희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서 4파 잘 빠졌죠. 4,500원 이 부분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파동을 그릴 때 5파를 그려주는데 저는 이 5파를 그려줄 때 이 5파의 크기가 크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파동은 그려줄 거다라고는 해석을 합니다. 크진 않으나 어느 정도 파동을 그려준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파동을 그려준다는 크기가 20%가 될지 30%가 될지는 모른다 이거야. 근데 파동은 그려줘. 왜? 대부분의 파동을 그려준다 했을 때는 70%, 80%, 100% 이렇게 파동을 그려준다면 이번에 상승의 폭은 그 3파의 크기보단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려준다고. 근데 그 그려주는 크기가 20%, 30%일 수도 있다고. 근데 그 20%, 30%를 그냥 그려주진 않습니다. 그냥 그려주진 않아요. 어떻게 그냥 그려줘요? 그 안에서 잔파동이 있죠. 20%, 30%의 상승이 그냥 바로 삑 나오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등락폭을 강하게 형성을 해서 변동성을 만들어서 최대한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만들어내갈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잡아나가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900원대가 의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4,900원대 가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세를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만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힌트를 주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죠.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고, 특히나 서열이하 같은 경우에 잡을 기회를 줬고, 이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봉이 양봉이 잘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15분 동안 상승의 봉이 나왔는데 충분했다. 장 시작하고 나서 갭상승까지 해버렸는데 맞지 않습니까?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어나갔을 거고, 수익을 챙겨나갔을 거고,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100% 챙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푸른주축은행을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PBR 관련주이면서 해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축적을 했을 때 좋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잘 잡아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푸른주축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 나가지 않는다면 크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해를 하시려면 저가에서 잘 잡아야 된다. 근데 그 저가를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방하게 상승세 만들어내면서 전일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냐 이렇게 싹 보니까 전일 저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찍을 때 우리의 가격대, 시가부터 우리의 가격대를 찝어줬죠. 그러면 시가가 마이너스 1.5, 그리고 나서 고가가 6.95%, 그러니까 13,550원까지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냥 가볍게 2, 3%는 최소한의 챙길 수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확실한 종목들이 있다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것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들만,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나온다면 꾸준히 브리핑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잃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간략하게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명절이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서 아마 매매가 거의 끝나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오늘 오전 이후로 오후부터는 별다른 움직임도 없을 거고, 무리하게 들어가서는 아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장세가 오늘 펼쳐질 텐데, 특히나 오늘 또 옵션 만기일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시 이전에 매매가 끝나셔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10시 이전에 매매가 끝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잃지 않는 매매로 마무리를 하시고 기분 좋게 명절을 보내실 수가 있으실 거다라고도 해석이 되기에 10시 이전에 최대한 매매를 끝내시고 그 다음에 명절 준비를 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